아니 잠깐만요. 아니 지금 이 스타일이 너무 촌스러운 것 같은데. 네? 아니 이게 하나도 트렌디하지가 않잖아요. 이거 이러면 안 돼요. 이거 요즘 제일 유행하는 옷인데. 아니 그 옷 말고 자기소개서. 네, 요즘엔 자소서에도 트렌드가 있다는 거 모르세요? 반갑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취업을 가장 재미있게 가르친다고 자부하는 남자 김범수 강사입니다. 자, 이번 강의에서는요, 취업에도 트렌드가 있다라는 주제로 말씀드릴 텐데요. 이 취업을 관통하는 핵심 트렌드는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준비가 여러분에게 필요한지 제가 현장에서 경험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생생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자,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에도 먼저 트렌드를 알아야만 하겠죠. 최근 트렌드 중 가장 첫 번째로 꼽히는 것 바로 자기소개서 합격률이 하락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조금은 안타까운 점이죠. 제가 느끼기에는요, 이 팬데믹 이전과 이후 상황이 사실 많이 좀 바뀐 것 같아요. 팬데믹 이후에 삼성을 비롯한 주요 기업들의 자기소개서 합격률이 현저하게 낮아졌습니다. 이 과거에는 한 40에서 60% 정도를 상회했던 합격률이 저의 체감상 20% 이내로 떨어졌거든요. 자, 아무래도 집합에 대한 부담감도 있을 것이고 불필요한 비용 지출에 대한 부분도 작용했을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트렌드는 뭐냐? 바로 직무에 대한 이해도를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자기소개서를 쓰실 때 인터넷으로 이 산업이나 기업에 대한 정보들 열심히 찾아보고 계시잖아요. 물론 이런 정보도 필요하겠지만 여러분께서 지원하는 직무에 대해 깊이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해당 직무 담당자가 바로 이 시즌에 어떤 업무 때문에 바쁜지, 자, 이번 반기 내에 반드시 달성해야 되는 성과가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면 내가 직무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없겠죠. 자, 세 번째 트렌드는 간접적인 직무 경험을 요구한다입니다. 여러분이 직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 이런 활동들을 진행하면서 간접적으로나마 그 직무에 대한 경험을 쌓았다든지, 자, 혹은 관련 지식을 검증받고자 고군분투 노력했다는 점을 어필하셔야겠죠. 자, 네 번째 트렌드는 자기소개서 문항의 절대 다수가 여러분들의 과거 경험을 기반으로 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직무 연관성이 높은 직접 혹은 간접 경험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 경향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는 것 또한 요즘 자기소개서의 트렌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면접은 어떨까요? 자, 먼저 팬데믹 이후에 이 시간 운영에 있어서 굉장히 타이트해진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면접 질문의 가짓수도 줄고 있고 면접의 시간 자체가 줄고 있다. 라고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자기소개서와 마찬가지로 산업 혹은 기업 그리고 직무에 대해 이해하려는 노력, 그 노력의 흔적을 집요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러한 트렌드를 통해서 기업이 찾고 싶어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한번 알아보자고요. 자, 첫 번째로 당장에 써먹을 만한 직무 수행 능력을 갖춘 사람을 원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직무 수행 능력이 꼭 직접적인 직무 경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직접이 아니라 간접적으로나마 이 직무를 경험해 봤다든가 아니면 어떻게든 이 직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제가 현직자를 만나봤다든지 아니면 다른 노력을 통해서 이해도를 높이고자 했던 접점을 찾으려고 했던 그런 노력 또한 직무 수행 능력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산업이나 기업, 직무에 대한 로열티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고, 자,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달성하고자 하는 이 거대한 목표나 이루고 싶어 하는 그 지향점 혹은 성취를 구체적으로 설정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기업에서는 두 팔 벌려 환영할 겁니다. 자, 세 번째는 본인의 강점뿐만 아니라 이 약점까지도 분명히 파악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강점 분석을 통해서 커리어 패스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궁극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 나의 약점을 과연 어떻게 보완할 건지 이런 계획까지 세울 수 있는 사람 당연히 원할 수밖에 없다.
그래야만 기업에서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지원자, 성장의 DNA가 있는 지원자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네 번째로 조직 친화적인 태도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 너무나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1인 기업에 지원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과 함께 융화해서 어떻게든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로 업무 효율화나 차별화가 있는 융복합형 인재를 원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겠는데 쉽게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이 그동안 노력했던 전공 분야 말고도 다른 분야의 지식과 자산을 활용해서 어떠한 특정 문제를 해결해 본 경험이 있다면 그 경험이 우대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특정 문제를 해결할 때 가능한 나의 모든 지식과 이 기술들을 접목할 수 있는 능력, 그걸 갖춘 사람이 바로 융복합형 인재입니다. 이런 경험을 가지고 있다면 당연히 기업에서는 선호할 수밖에 없다라고 결론을 지을 수 있겠죠. 자, 최근 트렌드와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까지 알았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임을 보여줄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겠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두 가지 경험이라고 추려볼 수 있겠습니다. 자, 반드시 갖춰야 할 최소 경험과 여러분의 변별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경험,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어떤 장애물이나 난관에도 불구하고 내가 성과를 달성해낸 경험, 그리고 여러 사람과의 협업을 통해서 주어진 공동의 문제를 나서서 능동적으로 해결해본 영담 같은 경험, 또 구성원들 사이에서 발생한 갈등을 해결했다거나 설득을 통해서 합의점을 도출해낸 경험, 또 프로젝트 활동 등을 통해서 직무에 관련된 지식이나 기술을 한 단계 확장시킨 경험,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희생이나 헌신을 아끼지 않았던 경험, 창의력을 발휘해서 문제를 해결한 경험, 또 제한된 자원이나 인력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그 문제를 해결한 경험, 바로 이러한 경험들은 여러분들께서 자기소개서나 면접 과정에서 무조건 한 번은 마주치게 될 것들이기 때문에 미리 한번 생각해 보시고 준비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변별력을 극대화하는 경험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자, 첫 번째는 처절한 실패에도 불구하고 좌절하기보다는 다시 도전해서 어떻게든 성취를 거둔 경험입니다. 두 번째는 비전공 분야에 도전해서 성과를 달성한 경험. 셋째는 논문 게재나 공모전 수상 같은 이런 정량적 성과가 두드러지는 이 우수했던 경험이죠. 그리고 사회적 역할을 꾸준히 실천했거나 지원하는 기업 아니면 직무와 연관성이 높은 직관적 경험을 쌓았다든지 산업 트렌드 파악이나 글로벌 시장 조사, 그리고 특정 기업에 대해 꾸준히 분석했던 경험, 바로 이러한 경험들이 다른 사람들과는 내가 차별화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욕심을 가지고 한번 도전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없다면 이 시간을 이용해서 한번 떠올려보고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요즘 취업 시장이 좋지 못하다는 소식을 많이 접하면서 여러분들 많이 위축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돌이켜보면 20년 전 혹은 30년 전에도 사실 취업 시장이 호황이었던 시절은 없었습니다. 결국에 이 어떠한 상황이든지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나아가는 사람이야말로 결국 원하는 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 제가 매일매일 현장에서 목도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바라는 대로 이루어진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입니다. 결국 원하는 것을 성취해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할 수 있다.